15번도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조금 변형을 준 것 같아요. 출제 표시 안 한 거 보니까. 알겠죠? 네. 삼참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을 때 사실 얘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얘를 미분해 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란 말이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판별식 써보면 9 마이너스 6이어서 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극대극소 둘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계도함수 좀 써보면 좋겠는데 이계도함 쓰기 싫으면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거 표준형 고치면 된다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 위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준형 고치면 저기 대칭축이 얼마예요? x는 2d잖아요. 저거 찾으려고 이계도함 쓰는 거니까. 그래서 1,0에 대해서 점대칭이네요. 이 곡선은. 그죠? 네. 그래서 이 곡선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그래프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리고 보죠. 이렇게 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여기까지 됐어? 자, 기울기가 m인 접선. 점대칭이니까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그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그으면 물론 제가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보기가 정확하겠어요? 그죠? 예. 안 정확할 테지만 모든 3차함수는 무엇이니까?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길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같던데 그건 당신이 그림 잘못 그려서 그런 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점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x좌표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마이너스 1이 뭘까? 존나 의심스럽잖아. 누가? 얘가. 그렇지 않니 친구들? 얘가 졸라 의심스럽지? 호원아? 여기에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R 나오죠? 얘가 뭐냐면 변곡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려면 PQ가 한 점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두 점으로는 불가능해요. 이해하시죠? 네, 점 PQ라고 말을 했잖아요. 점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다른 겁니다. 점 PQ라고 이름 따로 지었잖아. 그리고 접선을 2개 그는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네, 학원입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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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특정해 주셔야 됩니다. 9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봅니다. 그래서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될 수는 없다. 알겠죠? 네, 기본은 빠져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디귿 판정하기 전에 얘는 맞는 말인데 3차함수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그죠? 네.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걔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는 상황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치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3차원수 위의 모든 서로 다른 두 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의 접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다 모으면 그게 도함수의 치역과 같다 라고 설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언제 같냐면 정의역이 변곡점을 비껴가 있으면, 즉 서로 다른 두 점을 고르는데 그 두 점이 정의역을 비껴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평균 변화를 모든 미분계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변곡점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곡접선의 기울기 딱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거 딱 하나를 못 만들어서 두 개 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거를 건드리는 문제들이 출제된 적 있습니다. 내신 문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대부분 틀리죠. 그리고 그걸 생각 안 하고 잘못 출제하는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이. 변곡점을 그 사이에 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네. 그냥 그렇다. 그래서 그거 미리 좀 알고 계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디귿.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선분 PQ의 길이가 같은 실수 M이 존재한다. 존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존재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고. 친구들 존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지금 이게 성립하려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존재할 것 같냐고. 니네가 이 점을 중심으로 PQ를 양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생각을 해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은성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 민호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시영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직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 상태에서 점을 바깥쪽으로 밀어보잖아요? 그럼 더욱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두 직선 사이 거리보다 점점 더 커져요. 그럼 가까이 붙여볼까라는 생각 하게 되잖아요. 가까이 붙여봐도 아무리 가까이 붙여봐도 근소한 차이가 계속 있고 PQ가 이 변곡점을 향해서 무수히 이렇게 접근하고 있으면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아무튼 한 점이 돼야만 이게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점대칭인 점을 그어가지고 선을 본인이 직접 그어보시면 바로 납득을 해요. 진짜 안 되겠다. 본인이 찾으려고 해보면 절대 못 찾아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네가 한번 그어봐. 절대 못 긋습니다. 절대. 예. 근데 여튼 이거를 수식으로도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긴 할게요. 근데 앞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거 수식으로 확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알파 베타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m은 0의 두 실근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2죠. 아까 이제 우리 기억에서 확인했지만 이 방정식에서 2죠. 이거 m이라고 잡아놓고 m을 옮겨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3분의 2 마이너스 m이에요. 됐어요? 자, 디귿을 만족하려면 델타 PQ가 뭐가 된 상황을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m분의 1이 된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델타 PQ는 P가 이제 알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고 Q가 이제 베타,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델타 PQ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죠. 얘를 구해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근거 계산한 게 다니까 그냥 다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3분의 n-2가 나와요.
근데 우린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 얘를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0이라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 실근 없습니다. 허근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m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수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문제 풀 때마다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평가원 기출 문제니까 조금씩 바꿔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하지 말라고. 왜? 손을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나 낚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근데 제일 바람직한 건 점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네. 19번을 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게 되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미분 가능하고 도 함수가 연속이다? 안 거슬리냐? 도 함수가 연속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거의 안 나오죠. 그냥 미분 가능하다만 나와. 도함수 연속이라고 안 나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우리가 이제 막 분기대인 함수들 막 각각 미분해가지고 극한으로 미분해서 처리하는데 그거는 모든 도함수가 연속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하는 거라고.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믿어도 99.9% 정답률 보이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건 모르겠죠. 아무튼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A, B는 자연수.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줄 테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맞춰봐 이런 얘기인 거고, 혹은 fx는 어차피 하나로 결정 안 될 거니까 뭔가 fx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원 최소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그러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가능한 케이스인 a, b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의 좌측에서만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2의 우측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재하야? 평균 변화율이 9보다 작거나 같다. 평균 변화율이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x가 1변하면 9를 초과해서 변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당신들은 f3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f3은 2의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변해야 좋은 거지, 평균 변화율이. 그러니까 늘 9인 상태를 유지해야 좋은 거지. 그래야 함수값이 제일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f3의 최대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그냥 9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우린 최대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시죠? 예. 자, 2의 좌측에서 f'x는 뭐냐면 2ax 더하기 b입니다. 그죠? 예. 미분 가능해야 하니까 4a 더하기 b가 9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여긴 도함수에 관한 정보 알지 원함수에 관한 정보 모르니까 연속 조건 사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걸로 다 된 겁니다. 그러면 2, 1이라든가 1, 5를 생각할 수 있죠. 나머지 없는데? 2개밖에 없지 않냐? 더 있냐? 더 없죠? 자연수니까. 그러면 A가 2고 B가 1이면 F2는 얼마예요? 10? 맞아요? 네. A가 1이고 B가 5이면 F2는 얼마예요? 아, 1이 아니죠. 맞냐? 1 맞죠? 네, 1 2 더하기 11 아니냐? 어... 2, 1, 1, 5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라고 보면 1 5 아니구나 14구나 이거 14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의 우측에서는 평균변화율이 9잖아요.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큰 상태여야지 똑같이 평균변화율 9만큼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F3은 그냥 이 14에다가 9를 더하면 23. 이게 최대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이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표현은 이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오른쪽은 미지 함수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다양한 함수지만 오른쪽은 미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른쪽에 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속이야. 왜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뭐냐면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무결성을 위해서 준 힌트 같고, 보통은 저런 말을 안 줘도 그냥 이렇게 풀 겁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시겠죠?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할 얘기가 많아요. 무슨 얘기가 많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툴 문제를 풀 때 누구한테 수학툴을 배웠든지 간에 다 이런 설명하는 셈이 있었을 겁니다. 자, 잘 봐. 최고차항의 개수 양일대를 기준으로 한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들은 적 있었어요? 처음 듣나? 지금 처음 들어요? 1차, 이게 곡선 처리하면 미분 가능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이거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이거 좀 외우라고 하잖아 보통은. 야, 그럼 외우라고 안 했는데 니네가 외운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군가 외우라고 지시했으니까 외운 거지? 누군가 외우라고 지시했으니까 외운 거 아니야.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거라니까. 진짜 없냐? 진짜 없다고? 방금 들었다고? 닥쳐, 빨리 이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알려주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냐?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런 거 알려고? 아니지. 실제로는 요 사이는 변해요. 이제 1, 2, 3, 4차 1, 2는 필요 없으니까 3, 4차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4차 함수 이거를 외워라 내지는 뭐 3차 함수 이거를 외워라 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외우라는 얘기밖에 안 돼. 왜냐면 여기는 극점의 개수가 막 변동되면 그래프 변하거든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맞아 안 맞아? 4차 함수도 뭐 이것도 있고 존나 많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막 변해도 이건 안 변한단 말이지. 그럼 이걸 왜 외우게 시키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원래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건 함수의 치역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함수의 치역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의역의 양 끝단에서 이 함수가 어디로 가는가, 즉 극한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마다 극한을 구하게 하면 니네가 힘들까봐 니네 짐을 덜어주고 싶은 거야. 그냥 미적분이 왜 힘드냐면 미적분은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함수를 볼 때마다 정의역의 양 끝단에서 극한을 계속 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서 오는지도 몰라. 그거 안 구하면. 이거 다 외웠기 때문에 3차원 계수 양수라고 밑에서 쫙 올라와서 위에 쫙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외운 건 고작 3차, 4차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외운 거겠어요? 안 외운 거겠어요? 안 외운 거지. 그러면 이거 정의역의 양 끝단에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나는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의 무한대랑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봐봐. 이렇게 x축이 있었고 마이너스 1은 한 번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0은 통과를 하는데 이제 L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단일근일지 2중근일지 3중근일지 잘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1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1도 단일근일지 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인데 0에서 극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까지 가려면 일단 왼쪽에서 그래프를 니네가 그리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고. 쌤말 맞잖아. 그럼 왼쪽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려면 이게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음의 무한대라면 전체 차수가 뭐여야 돼요? 뭐여야 돼요? 그러니까 L부터 시작할까? 어차피 0에서 극대라며. 그러면 0에서 극대이면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지. 아니 그래야 안녕? 나는 극대란다. 단일근이라는 뜻이 아니야. 부호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부호 변경이 있다는 건 홀수 증근이라는 얘기예요.
단일근이거나 3중근이거나 5중근이거나 7중근이거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L은 홀수인 거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1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M도 만약에 홀수라면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인데 1 더하면 다시 홀수가 되죠. 그럼 홀수는 지수가 홀수라는 얘기니까 음해무한대에서 음해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M도 홀수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드드드드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마이너스 1은 단일근이니까 이렇게 통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극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체 차수 뭐라고요? 홀수라고 했죠. 그럼 양의 무한 들어가 뭐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무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쟤도 홀수니까 어차피. 그러면 여기서 극대를 찍고 부호 변동이 있어야죠.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 증, 이런 식이다 라는 얘기죠. 많이 친구들? 맞아요? 네. 근데 K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개입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K가 홀수라면 K하고 L하고 M은 죄다 홀수고요. 얘는 대소관계 이미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4의 홀수 5개죠. 5개 중에 3개의 홀수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5C3 총 10개일 거예요. K는 여기서 짝수일 수 있습니다. K가 짝수라고 하면 대소관계에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K가 2잖아요? 그러면 3, 5, 7, 9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4C. K가 6이라면 K가 4라면 5, 7, 9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그죠? K가 6이라면 7, 9 2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10개입니다. 그럼 10개, 10개에서 일단 여기서 20개가 나와요. 이해하겠니? 예. M이 짝수인 것도 가능할까? 마일 0, 1이 있고 M이 짝수라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단일근이죠. 그럼 여기서 부호 변동으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극소예요. 안 되겠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냥 M이 짝수인 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M이 짝수라고 하면 이제 차수, 전체 차수가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역에서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잘 모르는 다항함수 만나면 정의역의 양 끝단에서 극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을 외워서 자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는 편의상 외운 거지 안 외우면 못 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답은 20 되겠네요. 10개 10개에서 20개. 자, 다음 23번 볼게요. fx가 4차함수일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제가 그 고등수학 사항 나머지 정리 할 때 가르쳤던 나눗셈 있죠? 기억나요? 조립제도 하지 말라는 게 존나 많잖아. 조립제도 쓰지 마라. 세로 나눗셈도 하지 마라. 그치? 제가 선생님이 나눗셈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로로 하지, 가로로. 가로 나눗셈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시키냐면 가로 나눗셈이 되게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곱셈이듯이 사실 반복되는 뺄셈이 나눗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로 나누라고 하면 이걸 한 번에 빵 나눠가지고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야 이런 상황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여의치 않으면 fx-x를 일단 되는 대로 빼요. 남은 거에서 또 빼요. 남은 거에서 또 빼요. 이런 짓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fx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이 가로 나눗셈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되는 대로 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fx-x라고 써. 어차피 이게 필요한 거잖아. 이만큼 묶어서 뺄 거잖아 지금. 그러면 원래 식하고 모양을 대충 맞춰봐. 그냥 몫을 추측하는 얘기가 아니야.
야 누가 봐도 여기 fx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저 앞에 fx 제곱이 있는데 괜찮아 보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뒤엔 어떻게 현생이? 그러니까 fx의 제곱은 나왔는데 마이너스 xfx가 나왔네. 그지? 이거 어떡하지? 어차피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x라고 적을게. 왜 x 왜 적는 거예요? 그냥 합차하면 전개가 이쁘잖아. 그냥 내 맘이야. 안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 fx의 제곱은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x의 제곱 없던 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fx 더하기 x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 지금 나눗셈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뺐어 조금. 또 빼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뭘 보고 확인하는 거냐면 얘가 뭐예요? 4차죠. 얘는 뭡니까? 6차입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이 덜 된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면 fx-x 또 뺄 수 있네. 또 빼자. 또 빼요 그냥. 요 앞에는 쓰든 안 쓰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계속 쓰게 되니까 귀찮으면 대충 점점점 해놓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또 빼려고 해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냥 마이너스 x의 제곱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럼 플러스 x의 세제곱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아까 있던 거 x의 제곱을 쓰면 되죠. 그죠? 네. 자 이제 얘가 뭐예요? 3차입니다. 나눗셈 끝났잖아요. 나눗셈 끝났어. 그냥 조금씩 빼다 보면 결국 남아요. 걔가 나머지야. 얼마나 편하냐? 걔 편하죠? 그냥 걔 편합니다. 나머지 구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럼 r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에요. 이거 극대역수 못 구하지 않겠죠?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눗셈을 이렇게 하셨어야 맞다. 다항식의 연산부터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문제들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과정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에서 만나요. 결국은. 이게 나머지네 이렇게. 아시겠죠? 네. 목도 묶어보면 다 똑같은 몫이 나옵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봐봐요. 항상 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다수의견 존중하라고 했지. 이 새끼는 x에 자꾸 2를 넣고 있는데 왜 자꾸 f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쳐 쓰는 거야? 얘가 뭐라고 권장하고 있어? 친구 x-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나? 이렇게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x는 x-2의 세제곱 더하기 a x-2의 제곱 끝입니다. 왜냐면 f'2가 0이라는 건 x-2의 거듭적으로 전개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뜻이고, 그죠? f2가 0이라는 것도 x-2를 한 문자로 보고 정리했을 때 상수항이 0이라는 뜻이니까 다 쓴 거예요. 그럼 가 조건은 다 소모되었어요. 끝입니다. 더 이상 지어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f'x는 3 x-2의 제곱 더하기 2a x-2 이게 마3보다 크거나 같다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지. 선생님 이제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전개하냐. 야, 이 x-2라는 건 그냥 2차 함수가 평행이동 돼 있다는 것 뿐이잖아. 야, 평행이동하면 2차 함수 x축방면 평행이동하면 위아래 바뀌냐? 안 바뀐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판별식 쓰면 돼. 4분의 d a 제곱 마이너스 9 이게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a는 마3부터 3까지죠. f6을 구해요. 64 더하기 16a죠. 됐네요. 그럼 3 넣었을 때 최대, 3 넣었을 때 최소 겠죠. 그럼 사실상 이 64만 2배 하면 답이죠. 편리하다. 편리하니까 좀 써보셔라. 좀 쉬운 문제에서 많이 써봐.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쓸 자신감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26번 3차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s 극대값을 갖고 f'-3은 f'3이다.
모든 3차 함수는 무엇이라고요? 점대칭이라고요. 그러면 마3하고 3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했다는 건 사실상 얘는 0, 어쩌고의 점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고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0, c 뭔지 몰라. 원점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뭔지 모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인 그런 상태의 fx를 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2라고 써야 되는데 왜 3이라고 썼네? 2 이 새끼 때문에 낚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일 때 최소죠. 왜냐면 이때가 뭐니까요? 변곡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네. 그 다음에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땡큐. 맞는 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y는 fx 위의 점 마일, f-1에서의 접선은 2, -1을 지난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긴데 이게 왜 지나냐? 여기 접점, 여기 변곡점, 여기 평균값 지정률을 만족하는 지점, 여기 또 하나의 교점. 맞아요? 네. 여기가 등간격이어야 되니까 여기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그래서 이 참이에요. 다 참이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저기를 안 지나면 비율감가 깨지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gx는 fx 절대값을 씌울 것이다.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었어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y축 대칭이 되겠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이거 뭐 계산하기 싫어서 나 시키는 거냐? 뭐 어려운 게 없는데? 그죠? 아니 진심으로 그런 느낌인데. 아니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물론 선생님 극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겠냐? 교점 4개 만들어야 되는데 없겠냐고. 막 던지지 마. 진심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극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생각해? 극점이 있겠지. 극점이 이렇게 있고. 아이씨. 점대칭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절대값 씌우네. 맞아요. 안 대칭이네. y축 대칭해야 되는데 아무튼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2차 함수를 갖다 끼얹어. 근데 교점이 4개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이러면 교점 4개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2개인데요. 뒤진다 진짜. 여기 연장하면 여기랑 만나요. 왜냐하면 3차 함수의 상승 속도가 결국은 2차 함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라도 교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장하면 여기랑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접할 때 찾으라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나머지 그냥 계산이죠. 네. f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라고 합시다.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점을 어디를 잡을까? 여기를 잡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fx의 극대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접점에 x좌표라고 하고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a일 거니까 함수값이 같다 해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a 알파예요. 어차피 두 곡선이 접하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3알파의 제곱 더하기 a는 2알파예요. a를 소거를 시도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죠? a를 소거를 시도할 거니까 2알파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은 저 아래 인식을 a에 대해서 고친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 걸 a에 대해서 고치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3이 될 것 같고요.
마음대로 나눠도 돼요? 돼요. 알파 0 아니잖아요. 0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를 정리하시면 2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은 0 나옵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다음과 같죠. 딱 봐도 얘는 0이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점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잖아요. A 구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치? 아까 A 얼마였어? A가 마이너스 마이 마3이니까 마5네. A가 마5죠. 그러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잖아. 1대 루트 3 관계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 되겠니? 1대 루트 3 외워야 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이거 미분하면 금방 나와.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29번. 사참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BC를 구하시오. 이게 땡큐 아니야?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땡큐 아니야? A하고 C 없다. 이런 얘기죠. fx는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이게 y축의 대칭인 사차함수잖아. 봐봐. y축의 대칭인 사차함수면 얘 아니면 얘일 거거든. 맞잖아. 혹시 니네 이 사차함수 문제 풀어본 적 있냐?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본다고. 이 참수가 똑같이 생긴 애를 누가 물어보겠냐. 물론 0 넣어보면 여기 6이고 여기 6이니까 극소가 마10이려면 그림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게 확인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 당연히 오른쪽 거지 왼쪽일 수도 있지 않나. 진짜 이러고 있지마 진짜. 알았지? 풀어본 적도 없으면서. 자, 여튼 그래서 모양은 그렇다. 모양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겠지. 이게 아닌데 문제를 냈으면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보면 얘가 4x의 세제곱 더하기 2bx거든? 맞아요, 맞아요. 바로 뭘 깨달아요? B는 음수구나 라는 사실 깨닫습니다. B가 음수가 아니라면 극점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x로 묶으면 2x의 제곱 더하기 b예요. 그러면 x는 어디에서 극소냐? 뿔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극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f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계산하죠. 계산 쫄지마. 어차피 4제곱 시키고 제곱 시킬 건데 뭘 쫄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6이 마이너스 10이다. 정리하자면 b의 제곱이 64다. 그래서 b는 마8입니다. 잘 풀어놓고 여기다 8 쓰지마. 진짜 죽어. 홍성 조심하라고. 그래서 a는 0, b는 마8, c는 0인데 여기다가 a는 0, b는 8, c는 0 쓴 새끼가 꼭 나온다. 나온다니까. 홍은성 듣고 있나? 정신 차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좀 차리라고. 알았어? 그리고 1번은 이것도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되게 좀 쉬운 문제고 학교 시험에도 연계가 많이 되니까 나오면 반갑다 친구야 하고 얼른 답을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게 돼 있으면 진짜 땡큐, 개 땡큐. 존나 개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써있잖아 지금.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옆에 문제표 가보면 막 이렇게 그려놔. 아, 물론 그렇게 그려놓고 여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약간 이렇게 마치 살짝 잘못 그린 표준 전기분포 곡선처럼 생겼죠. 이 새끼 점근을 해야 되는데 붙여놨네 뭐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냐면 t, ft에서의 접선이잖아. 그게 f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냐?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걸 그리니까 위에 있지. 자, 그러면 접점을 우측으로 해서 더 옮겨버리면 더욱 유리하잖아요. 접점을 좌측으로 옮겨봐야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접점을 좌측으로 옮겨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임계지점은, 애당초 원점에서 여기다 그은 게 임계지점이다. 여기보다 이제 접점의 x좌표가 여기보다 좌측을 이동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겠다는 걸 바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t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1에 대해 대칭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만 구하면 나는 문제를 다 푸는구나 라는 것도 알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접점을 t, t의 제곱, t-2의 제곱이라고 잡죠. 그럼 얘랑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t-2의 제곱일 거야. 맞니 안 맞니? 맞지? 그 다음에 f'x를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 그래도 좀 착한 애들인가? 역시 고비미분이 제맛이지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자, 두 번째는 저는 그냥 전개할래요. 뭐 이런 새끼들. 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다 보이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짜.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그냥 f'x는 4x, x-1, x-2잖아. 이거를 다 하고 있어.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본인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는 수학 실력이 나쁜 게 아니라 눈이 나쁜 거죠. 예. 하여튼 그렇다. 예. 이렇게잖아요. t저 뭐 0 아니니까 없어지겠고 이것도 없어지겠네? 맞니 친구들? 그럼 3t는 얼마야? 2? 그럼 t는 3분의 2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개 쉬운 문제예요. 알았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라벨 잘 풀어오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극한도 더 어려울 거고 연속도 어려울 거예요. 숙제 블랙라벨 일단 2단. 네? 30번이요? 이거요? 네, 알았어요.